그래서 제가 그 단독주택에 대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주에서 경매를 통해서 단독주택을 매입했던 제 지인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지인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이 지인분께서 몇 년 전에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 호재에 따라서 단독주택도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은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단독주택을 사지 않고 이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단독주택을 선택한 그 기준이 좀 잘못됐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시드니 호주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지인께서 했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호주에 그 단독주택을 매입하신 그 분께서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호주에서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싸고 싼 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이 뒤에 그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뒤에 수영장이 있으면은 비싼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수영장 풀장이 없는 곳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지인께서는 이제 수영장이 있는 것을 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사고 수영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이제 그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지인분께서, 호주에 계신 지인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젊었을 때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잔디도 깎을 수 있고 나무에 물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년층이 되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 단독주택들을 다 매각 처리한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매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파트 소형 평형 16평, 15평 이런 평형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60살, 70살 돼가지고 내가 잔디를 깎을 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소형의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를 잠시 거쳐가는 숙소로 쓴다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로망, 꿈이죠. 하지만은 관리 측면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제가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타일이 깨졌다고 합니다. 타일이 깨졌는데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타일에 대한 그 하자보수 처리를 했더니 바로 하자보수 처리를 완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장점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지분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24평, 34평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아파트 전체의 내가 속한 그 평형의 지분이라고 해서 땅을 몇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조금 산입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을 많이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작는 거예요. 하지만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내가 대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40평의 대지, 큰 대지를 내가 가질 수 있고 80평의 대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건물이 노후화되기는 하겠지만 이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을 가졌을 때, 입지가 좋은 곳에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관리 측면은 용이하진 않겠지만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집가의 상승분을 내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분께서도 이제 단독주택을 샀는데 관리 측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잘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세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단독주택, 그리고 대지 지분이 넓고 한 그런 단독주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40평, 뭐 50평 이런 단독주택은 내가 그냥 혼자
그 리모델링을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추후에 노후화가 된 그 단독주택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만약에 분양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줄 때는 40평이나 50평의 단독주택의 투자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건축을 많이 했지만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만약에 빌라를 짓거나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평형대가 80평 정도에서 100평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24평이나 30평대의 아파트를 양쪽에 두 개씩 지을 수 있는 그런 평형대가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의 단독주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온전하게 그 80평 정도가 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또는 건축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이제 수익성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80평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40평이나 30평의 단독주택을 내가 샀다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질 수 있는 옆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단독주택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의 완성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의 평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그냥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그런 로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소형 평형의 그냥 단독주택을 내가 저렴하게 샀을 때는 추후에 가치 반영을 해가지고 땅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팔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대지를 개발을 할 때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4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40평에 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건축을 했을 때는 줄어드는 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땅을 꽉 채워가지고 하기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로망 때문에 내가 그런 단독주택을 살려고 한다.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단독주택의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 주택을 나중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용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분들, 전문가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뒤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히 내가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살겠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단독주택을 전세를 얻거나 렌트의 개념으로 월세를 얻어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그게 나하고 정말 맞으면은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입을 했을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추후에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 주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회를 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후회도 하나의 과정이고 부동산을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여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로망, 꿈을 가지고 그런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그 평형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점포 겸용이라고 해서 1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고 그 2층은 이제 주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겸용주택이라고 그러죠. 점포 겸용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추첨을 통해서 LH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그 단독주택 부지를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요자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그런 단독주택들을 주고 그런 부지 이외에 남는 그런 토지들을 일반인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는 겸용주택이라 그러죠. 점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예전에는 추첨을 통해서 했지만은 지금 이제 점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제를 통해 가지고 입찰 경쟁을 통해서 소유권자의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LH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단독주택에 대한 모집 공고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첨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단독주택 부지를,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내가 추첨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매입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깊게 몰입해가지고 어떠한 분야, 뭐 단독주택을 매입해야 된다면은 일부 그냥 거래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그렇게 추첨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분양과 같은 부지를 추첨해가지고 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단독주택에 매입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생기는 곳하고 이제 몇 세대의 단독주택이 있는 곳하고 여러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면, 지하철역을 놓는다면 어디에 넣고 싶습니까? 이 한 20명 사는 단독주택 부지에 지하철을 넣어가지고 수익성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곳, 많은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곳, 이런 곳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또는 이런 곳에 추첨을 통해서 내가 부지를 사야지 이러한 지역들이 나중에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쾌적성 여부를 보고 했을 때는, 물론 내가 자연환경의 쾌적성을 본다면 이런 곳에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하면서 자산의 이득까지 만약에 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쾌적성 여부만 봐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내가 단독주택을 만약에 매입해야겠다. 추후에, 또는 내가 지금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됐지만 나중에 나도 내 집을 짓고 싶다. 1층에 세도 주고 2층에 내가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일정 평형이 됐을 때, 건축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세대의 구성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거든요. 제가 건축을 하면 이제 양쪽 세대의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제 80평에서 100평의 세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게 되면서 소형의 그런 주택이 선호도가 많아지게 된다면 50평의 주택이지만 그냥 한 층씩 해가지고 하나의 세대씩만 올리는 그런 소형 주택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런 트렌드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샘물처럼 부동산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역시도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을 샀던 그 지인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단독주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 좋은 게 대지라 그랬죠.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분만큼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을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근데 그 주공 아파트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왜 이렇게 비쌌냐면은 이 대지 지분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입지도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의 입지가 월등히 좋기도 했지만 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5층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이 5층의 아파트를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었을 때 5층 중에 만약에 1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대지 지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이 5층짜리 아파트가 30층으로 건축이 된다? 20층으로 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더 넓은 평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지 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만은 이 아파트에 있는 대지 지분,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인데 30층, 40층짜리 아파트라는 거예요. 대지 지분을 보니까 5평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형님, 대지 지분이 많아야지 좋은데, 이 대지 지분이 뭐 5평, 7평밖에 안 되는데, 이 아파트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재건축이 됐을 때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로 지어진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5평이다, 6평이다 해도 3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이 대지 지분이 많아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당장에 뭐 그런 대지 지분을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추후에 이러한 높게 지어진 아파트들, 30층이 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됐을 때는 이 고층의 아파트들이 이제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층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물고 다시 이 증축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면서 수익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많이 올렸기 때문에 용적률의 완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러한 고층의 아파트들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좀 얘기가 단독주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단독주택에 대한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LH를 통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